예, 변호사님, 네. 먼저 홍준표 대구시장 얘기를 좀 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. 홍준표 시장은 셀프 하방 정치를 하겠다 해갖고 대구시장으로 내려갔는데, 내려가서도 지금 뭐 존재감을 과시하려고 그러는지 거의 중앙 정치를 향해서 이슈몰이를 아주 계속적으로 해오고 있는데, 코멘트도 해가면서 이번에는 같은 대구에 있는 대구 경찰청장하고 붙었어요. 그 지난 17일에 퀴어 축제 때. 퀴어란 건 아시죠? 뭐 성소수자들 그 문화축제 비슷하게 하지 않습니까? 저는 서울시청에서 하고 뭐 용산에서 하고 그런 것 같던데, 그걸 가지고 시청 직원 500명이고 경찰 1,500명이 시청 직원은 도로 점령 이거 안 된다 해갖고 하는 거고, 또 경찰은 집회 신고했으니까 된다. 그걸 보장해야 한다 해가지고, 어떻게 보면은 이 공기관이 이렇게 대처한 적이 있습니까? 그리고 물리적 충돌까지 빚었어요. 시청 공무원하고 경찰하고 물리적 충돌까지 벌어진 사상 저는 초유의 사태 같은데요. 뭐 민노총하고 경찰하고 뭐 몸싸움하고 이런 건 많이 봤지만 이렇게 대구 공기관이 충돌하는 일이 있어요. 서로 협조 관계에 있는 게 참 많거든요. 그렇죠. 시청하고 그 경찰하고 뭐 도로 통제라든가 뭐 이런 그럼요. 많이 도움 받고 도움 주고 하는 사이인데 정면 충돌이 나는데 이제 그 뭐 서로 말은 이제 홍 시장은 그러죠. 지금 선관위에서 조사하고 있다. 결론도 아직 안 났는데 경찰이 너무 앞서 나가는 거 아니냐. 그 이유가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신 퀴어 축제 때 천막이던가요? 철거의 도로 점거. 이걸 갖다가 홍 시장 측에서 이거는 집시법에 시행령에 뭐 점거란 거는 그 규정이 없다. 안 된다. 그러고 경찰에서는 집회 시위 자유의 일부다. 이러면서 충돌이 일어나는데 그때의 어떤 보복으로 압수수색하는 거 아니냐. 그게 뭐냐면 그 참여연대에서 그 홍 시장 측을 사전 선거운동인가요? 공직선거 위반으로 하여튼 고소를 했어요. 그게 위반. 대구시청 홍보실 직원 유튜브에 그 대구시 유튜브죠. 대구시죠.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? 홍보실 뭐 직원은 아니고 대구시 유튜브인데 이제 홍보실 직원들이 주로 그걸 만들 거 아닙니까? 만드는데 거기에 홍 시장의 업적 이런 걸 소개를 많이 한 것 같아요. 되게 그렇습니다만은 자기 자랑만 쫙 하니까 이거 선거운동 아니냐 사실상. 보통 지자체 홍보실 이런 데서 지금 시장이 이런 일을 하고 있다 하는 거 다 하는 것 같은데요. 그렇죠. 근데 그게 왜 뭐 지금 2027년 대선 선거운동으로 보는지. 그러니까 뭐 아직은 멀었는 거잖아요. 아직 멀었는데. 그러니까요. 대구 참여연대가 또 고발을 한 거 아닙니까? 그러니까 그 홍 시장은 그 야권 진보 시민단체 고발만 하면 이렇게 하느냐. 제가 저번에 그 어떤 절차의 공정성 이야기했잖아요. 그런데 이 사안이 선관위에서 조사를 하고 있고, 그다음 이게 사안 판단 여부가 상당히 어려운 사건이에요. 제가 볼 때는.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치단체의 홍보실 내지 뭐 이런 데서 어떤 시장의 업적을 하는 건 어떻게 보면 뭐 어떻게 보면 시장 활동 중에 하나예요. 그렇죠. 어떻게 보면 시장이 어디 가서 테이프 커팅했고 어디 가서 격려했고 정책 발표했고 뭐 이런 거. 이게 왜 그 선거운동 위반이 되는지 사전 선거운동인지 참여연대가 그러겠죠. 홍 시장이 내년 총선에 나갈 것도 아닌데. 아니고 대통령 선거는 아까 말씀하신 2027년 아주 멀었는데 그걸 지금 참여연대고 뭐가 사이가 안 좋은 모양이에요. 홍 시장하고 참여연대 사이 좋을 리가 있습니까? 더군다나 지금 이 좌파 시민단체들에 대해서 뭐 윤석열 정부도 그동안 하도 돈 많이 빨아먹어가지고 그거 다 정리해버리고 점검하겠다고 그러는데 홍 시장은 지금 뭐 가끔은 윤 대통령하고 충돌하는 면도 있지만 대체로는 윤 대통령하고 결을 같이 하니까 그동안 호위무사 역할을 좀 했죠. 다 말씀드렸습니다.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제 생각에는 경찰의 압수수색은 제가 공정한 입장에서 보면 저는 무리였다. 이거는 홍 시장의 반발을 불러일으키기 충분한 사안이었다. 홍 시장 말이 뭐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
이런 사안에까지 압수수색 들어가 버리면 그것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좀 같이 경미하잖아요. 그러니까 개인적인 어떤 뭐 범죄, 그다음 뭐 그 집에서 일어난 일 이런 것도 아니고 네. 공공기관, 행정기관 이런 데서 일어난 일을 어디 뭐 도망갈 것도 아니고 그다음 압수수색은 물론 이제 증거를 확보하기도 하지만은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일까지 전부 다 압수수색 들어가 버리면은 그것도 현직 시장한테 네. 그리고 대구 경찰청하고 대구시장 뭐 이런 정도면은 사고 협조 관계 있는 거 아닙니까? 당연히 해야죠. 긴밀한 협조를 해야죠. 네, 저도 조그만 군에서 지원장을 했지만은 전부 다 기관장 모임도 있고 왜냐하면 이 기관장 모임이란 거기서 무슨 청탁을 하는 게 아니고 어떤 협조 관계, 협조할 일이 많거든요. 그런 거 하는데 이렇게 느닷없이 해버리니까 17일 날 있었던 일 가지고 22일인가요? 어젠가요? 23일. 23일, 오늘 23일. 예, 23일. 하니까 아무래도 홍 시장으로서는 검사 출신 아닙니까? 거기다가. 이게 형평에 맞지 않다. 보복 수사 아니냐? 보복이라는 말을 충분히 들을 만하고 대구 경찰청장의 행위는 이거는 자기는 뭐 이거는 그냥 홍 시장을 겨냥한 것도 아니고 뭐 사소한 거라 하지만 충분히 오해를 살 만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고발이 들어온 사안이니까 수사를 할 수밖에 없다. 고발 들어왔다고 다 수사하는 거 아닙니다. 그렇죠. 고발 사안 중에는 말도 안 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이거는 또 아까 그 홍 시장이 얘기한 대로 그 선관위에서 조사 중이지 않습니까? 선거법 위반은 경찰보다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선관위가 요새 욕 많이 먹는 선관위가 이 부분은 더 전문가입니다. 거기서도 결론을 지금 뭐 어떻게 내릴지 조사 중인데 그거에 앞서가지고 아마 참여연대가 경찰에 고발하는 모양이에요. 선관위도 고발했는지 모르겠지만 검찰에 한 걸 이제 경찰한테 내려보낸 거죠. 검찰에 고발했구만. 뭐 어쨌건 이걸 가지고 압수수색을 그렇게 급하게 지금 급한 일이 아니잖아요. 선거도 없고 그래서 이거는 그 조금 경찰청장의 어떤 무리수고 충분히 오해를 받을 만하다고 생각합니다. 근데 이 경찰청장 입장에서도 김수영 청장 열을 받게 생기기는 생겼어요. 지난 퀴어 축제에서 일단 뭐 이렇게 충돌을 했지만 일단 끝난 거 아닙니까? 그런데 홍 시장이 또 가만히 있을 뿐입니까? 이후에 계속 공격을 지금 해댄 거예요. 공공도로를 무단으로 막고 퀴어드로 파티장을 열어준 대구청장은 대구시 치안행정을 맡을 자격이 없다. 법제처에 도로점용 유권 해석을 의뢰했는데 그 결과에 따라서 김 청장한테 법적, 행정적 책임을 묻겠다 하면서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이렇게 몰아붙이니까 김 청장 입장에서도 기분 나쁘잖아요. 속된 말로 열받았겠죠. 열받았죠. 열받았죠. 뚜껑 열렸다고 그러니까 하지 제가 않습니까?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떤 사법 절차에서는 김수영 청장? 김수영 청장의 좀 무리가 분명히 있는데 그렇지만 홍 시장도 그렇게 대처를 잘한 건 아니다.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건 자치단체장과 그 관할하에 있는 경찰청장과의 문제인데 이걸 그런 경찰청장이 무슨 법도 아마 그런 것도 있었을 거예요. 검수완박 생기면서 법도 잘 모르는 경찰이 법 집행의 수사권을 가진 걸 남용했지 않느냐. 거기다 이런 게 모든 게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 기관장 모임에서 둘이 사이가 안 좋았을 것 같아요, 보니까. 홍 시장하고 좋은 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이 별로 홍 시장이 없죠. 좀 직설적이고 어떤 의견을 갖다가 바로바로 표현하니까 나이가 좀 많은데 좀 참지. 그러니까 이런 그래서는 안 되는 상황이 벌어져 버린 거예요. 그러니까 홍 시장도 좀 부적절했다. 이런 그런 게 있으면 있죠. 내부에 전화해가지고 경찰청장한테 좀 원만하게 해결해야지. 이게 전부 다 국민 잘 되자고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? 대구 시민들한테. 근데 이렇게 밖으로 이런 불상사가 튀어나오도록 하는 건 둘 다 부적절했다. 홍 시장 입장에서 보면 내가 집권당 당대표를 두 번이나 하고 경남지사에 대통령 후보를 몇 번이나 했냐. 그러니까 검사로서 법도 다루는 사람인데. 그게 몇선 의원을 한 분이니까. 그러니까요. 그거로 치면 이건 비교가 안 되죠. 어디다 대고 기어 붙느냐 그런 생각이었겠죠. 아니라고 하면 알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고분고분 해야지. 그렇게 생각했죠. 그런데 경찰청 입장에서도 대구경찰청 그 압수수색 영장 신청한 것은 9일 날 했고
법원에서 16일 날 발부를 했다. 그리고 퀴어 축제는 17일 날 있었기 때문에 인과관계 없다. 인과관계가 전혀 없는 것이고, 그러면은 압수수색 영장을 우리가 발부하느냐, 검찰을 통해서 법원이 발부했는데, 그러면 그 사람들은 다 무슨 보복수사의 공범이냐,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, 그것도 또 일리는 있는 이야기 아닙니까? 그것도 일리는 있는데 네. 제 생각에는 압수수색 영장에 이제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. 언제까지 할 수 있게. 그러니까 너무 오래 끌 수가 없어서 네. 좀 오해의 소지가 있었지만 할 수밖에 없었다는 그러니까 거죠. 제가 드린 말씀이 네. 경찰청에서 이런 뭐 어떤 개인적인 범죄자 그걸 압수수색도 아닐 즈음에는 시장하고 할 때 하더라도 충분히 협의를 해가지고 네. 이런 일이 발생 안 하도록 해야 되고 기본적으로는 이걸 고발한 참여연대가 문제고요. 그러니까. 이거는 무슨 고발거리입니까? 이거는 홍 시장 욕보이겠다는 말밖에 아니거든요. 그렇죠. 이거 제가 볼 때는 이게 왜 고발거리가 되고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, 우선. 그것도 고발했다고 해서 그래도 현직 대구시장이고 중량감이 보통 시장하고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? 네, 그렇죠. 예. 어쨌든 예, 예. 그동안의 캐리어를 그렇죠. 보면은 그런데 홍 시장을 뭐 압수수색한 것은 아니지만 뭐 사실상 대구시청 그렇죠. 뭐 홍 시장 압수수색과 같은 거예요. 압수수색한 게 홍 시장을 욕보인 압수수색한 거죠. 예. 그래서 홍 시장으로서도 뭐 좀 과격하게는 얘기를 했더라고요. 이제 막 나가는구나. 경찰이 아니라 깡패다, 깡패. 좀 막 나갔네, 진짜. 예. 홍 시장도 막 나갔어. 수사권 갖고 있다고 그러니까. 배는 게 없느냐. 예. 홍 시장도 이제 사실은 막 나간 거예요. 그런데 네. 뭐 전에 행시하셔가지고 지방 공무원도 좀 하셨고 지방에 내려가서 대구시청에 수습도 했습니다. 그리고 또 이런 사건들도 좀 다뤄왔을 텐데 이렇게 같은 공적 기관 간의 충돌이 붙으면 이거 누가 조정을 해야 합니까? 이거는 근데 형사법 문제이기 때문에 네. 뭐 조정하고 이런 건 없죠. 아니 그래도 지금은 특히 그 자치단체장이고 선거로 뽑힌 네. 옛날 그 임명제 단체장이면 이런 문제도 안 생깁니다. 그렇죠. 그런데 이거는 결국은 뭐 검찰에서 해결해야죠. 고발이 됐으면 고발 당했으면 와가지고 소환해가지고 해야 아니 되는데. 이런 것을 꼭 법적으로 안 하고도 뭐 행안부라든가 지금 행정안전부 지금 권한은 없습니다. 네. 그러면 이거는 어떤 지방자치단체 간에도 붙을 수가 있는 그렇죠. 것이고 그거는 가능해요. 예. 그거는 권한쟁의라고 그래가지고 권한이 누구한테 있느냐, 뭐 어떤 게 있냐면은 뭐 댐 같은 거 이게 양 자치단체에 걸쳐 있는 댐이 있거든요. 그래서 수문을 여느냐 마느냐 이런 거 가지고 왜냐하면 위에서 그 막아버리면 밑에 자치단체에 농업이 안 되잖아요. 이런 분쟁이 붙었을 때 그 댐 관할이 누구냐, 뭐 이런 거는 그러니까 민사나 행정적인 문제는 권한쟁의, 그러니까 행안부에 하든지, 아니, 안 되면 결국 헌법재판소로 갑니다, 권한쟁의는. 가는데 이거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 형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어떤 누가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아무도 없어요. 아, 그렇구나. 예. 형사적인 문제는 개인적인 범죄인데 이걸 사적인 범죄예요, 어떻게 보면. 왜냐하면. 아니, 이게 말은 형사적인 범죄지만 홍준표 시장하고 이 대구경찰청장의 감정 간의 싸움이기 때문에 좀 나서가지고 뭐 행안부든 뭐 대통령실이든 왜 그렇게 늘 그러십니까? 늘 서로 지방에서도 협력을 해야 잘 될 거 아닙니까? 뭐 비서실에서 대통령 비서하는 이거는 그 뒤에서 마쿠에서 조용하게 이거는 공적인 채널이 아니고 그렇게 하는 거지 공적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. 그렇군요. 이거는 개인적인 범죄로 보기 때문에. 근데 이제 정치적으로 보면은 홍준표 시장 입장에서는 자신의 어떤 목소리랄까 존재감을 과시를 하는 그런 행위인데 경우에 따라서는 누가 보더라도 좀 오버하는 경우가 많아요. 그동안 많았죠. 예, 이번의 경우도 좀 그런 거 아닌가 하는 느낌을 갖습니다. 그래서 저는 이번에 홍 시장이 피해자로 돼 있잖아요. 일종의. 피해자로 돼 있지만 결국에 득은 홍 시장이 봤다. 아, 득은 그렇게 보는군요. 득실에서. 그렇죠. 홍 시장은 이번에 이걸로 인해 가지고 보수층한테, 특히 보수층한테. 아, 그렇죠. 퀴어. 특히 퀴어 문제보다도. 아니, 보수층은 싫어합니다. 그걸 싫어한 것도 있지만 시위 때 어떤 그 민노총의 어떤 도로 점거 이걸로 그렇죠. 많은 시민들이 그리고 전작년 지하철로 사실 이 서민들
부글부글 끓은 게 참 많습니다. 예, 그렇습니다. 그 대중교통 이용하거나 뭐 전작년 아니더라도 광화문에 시위해버리면 완전히 그날 교통 정체가 그 급한 사람들 엄청나게 피해를 봐가지고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그 시위에 불법 시위에 대해서 엄정히 대처를 할 때 좀 더 속 시원한 사람도 많을 거예요. 많았죠. 그런데 홍 시장이 그렇게 함으로써 윤 대통령을 지지하거나 아니면 보수의 쪽에 사실 뭐 홍 시장은 나중에 보수의 지지를 받아야지 자기가 뭐 대통령 후보 되는데 이번에 표를 확실히 얻었을 겁니다. 이분이 청장하고 싸운 거 그거는 뭐 별게 뭐 문제도 아니고 홍 시장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 못지않게 단호하구나. 안 그래도 홍 시장 단호한 모습을 많이 보내왔는데 이번에 확실히 보여줬죠. 그러니까 그 법적으로는 좀 손해봤을지 몰라도 정치적으로는 이득을 참 많이 봤다. 그리고 홍 시장이 그동안 한두 달 동안은 좀 크게 이슈를 안 냈어요. 안 낸 것은 아니고 그동안 한동훈이가 너무 그냥 이렇게 부각돼서 그런지 조금 이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윤 대통령에 대해서 이 뭐랄까 이 제동을 걸었어요. 그래가지고 윤석열 대통령 취임 1주년 때 이재명 턱 대구시청에 불러가지고 둘이 딱 악수하면서 그 윤 대통령은 정치 경험이 없어가지고 협치가 잘 안 돼. 김기현이는 뭐 하는지 모르겠어 하면서 또 했고. 그랬구만. 저는 뭐 그런 거 저는. 제가 그랬던 후쿠시마 오염수 가지고도 절대 그 방류하면 안 됩니다 하면서 이재명 노선을 어떻게 또 싹 해가지고 국민들 여론 이런 것에 대해서 아주 민감합니다. 사실은 지금 이 방류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하도 괴담을 퍼뜨리고 다니니까 여론에 상당수 사람들은 크게 현혹될 수밖에 없잖아요. 우리 광우병 사태 때 봤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홍준표 시장은 보수는 보수대로 또 자기는 또 진보 쪽에 중도 쪽에 있는 사람들은 중도 쪽 사람들대로 끌어들여야겠다 해가지고 이 참 뭐랄까 이해관계를 이해 득실을 이렇게 저울질을 해가면서 이 줄타기를 잘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하신 이재명 그 대표와의 악수 문제라든가 그다음 후쿠시마 원전수 방류 문제에서는 딱 눈치를 보면은 후쿠시마 원전수 방류는 지금 국민들 다수가 반대하고 있으니까 그쪽 편에 서고 그 다음 요거는 또 이쪽 편에 서고 근데 이번에 이렇게 함으로써 보수층의 지지를 확실히 좀 확보하고 그러니까 그 줄타기를 참 잘한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게 홍준표 시장으로서는 어쨌든 또 우리 그 정치인들 맨날 하는 말 있지 않습니까? 악플도 무플보다 낫다. 그 식으로 이번에 이슈에 또 중심에 한번 섬으로써 그렇죠. 하방 중에도 하방 정치를 지금 계속하는 중앙 정치의 스포트라이트를 잠시라도 받게 됐으니까 이번에 김수영 대구 경찰청장이 어떻게 보면 희생양이랄까 제물로 올라온 거예요. 진짜 정치인이 아니니까 이분은 뭐 지금 가만히 있다가 지금 엄청나게 당하고 있는지도 모르죠. 그렇죠. 뭣도 모르고 지금 당한 거예요. 중앙 정치의 어떤 그 물살에 휩쓸려 가면서 그 도우미 역할을 도우미 역할을 하는 홍준표 도우미 그런 것 같습니다. 우리 여 변호사님 말씀대로 어쨌든 홍준표는 뭐 손해날 것도 없는 그런 싸움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